오늘은 영화 블랙 아담에 등장하는 호크맨의 능력과 장비를 알아보고 아톰 스매셔와 사이클론의 기원과 능력을 자세히 알아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영화를 보시기 전에 그들의 능력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쿠프 왕자와 샤이에라 공주는 N번째 금속으로 만들어진 단검으로 살해당하면서 끊임없이 죽음과 환생을 반복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죽으면 바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환생할 때마다 전생의 기억을 되찾고 자신의 연인을 찾아 헤매는 과정을 반복하며 그들의 사랑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 또다시 살해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 매번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죽음을 반복하자 그들은 전생의 경험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 방대한 지식과 업적을 쌓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호크맨은 1940년 후반에 거품 모양의 반중력 기술을 발명했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2년에는 완전한 식사가 가능한 작은 알약을 개발하고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와 함께 유럽의 기근 구호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이것은 그가 뛰어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또한 호크맨은 고대 이집트부터 전투도끼와 철퇴, 검, 창, 방패 등을 사용해왔으며 19세기 미국 서부에서 전설의 총잡이인 나이트호크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고대 무기와 현대의 무기를 매우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가진 뛰어난 과학 지식은 미래의 기술도 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14세기 독일의 대장장의 아들인 쿤라드 본 그림과 나이트호크로 활동했던 수리공 한니발 혹스의 경험을 통해 어떤 무기라도 수리하고 개조할 수 있죠. 또한 16세기의 위대한 탐험가이자 뛰어난 항해술을 가지고 있는 존 스미스 선장의 경험과 20세기 초 핑커톤 형사로 활약했던 제임스 라이트의 경험, 그리고 21세기의 고고학자 카터 홀의 경험은 그에게 뛰어난 항해술과 전략, 전술, 탐정기술, 고고학 등을 비롯한 방대한 지식을 보유하게 해줬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부터 쌓아온 그의 전투기술과 무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전투기술을 가능하게 해주며 전 세계를 누빈 전생의 기억 덕분에 모든 언어를 매우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호크맨은 매우 크고 똑똑한 매를 통해 동물의 언어를 터득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호크맨은 모든 동물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크맨은 동물들을 이용해 적을 교란하거나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며 이렇게 축적된 방대한 전생의 경험은 그에게 최고의 능력을 부여해주지만 사실 호크맨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장비들이죠. 호크맨은 N번째 금속으로 만든 특별한 장비들을 착용하는데요. 그가 착용한 장비들은 초기에는 일일이 하나씩 입어야 했지만 이후 가슴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 장비를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지금은 생각만으로 장비를 착용하고 벗을 수 있죠. 먼저 그가 착용하고 있는 반중력 벨트는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고 N번째 금속을 엮어서 만든 날개는 공중에서 자유로운 방향 전환과 시속 225마일의 스피드를 제공하는데요. 이 날개와 헬멧, 갑옷은 총알쯤은 가볍게 튕겨낼 정도로 견고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따뜻한 온기를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호크맨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과 극한의 추위에 있어도 스스로 자신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멧에 장착된 인핸스드 비전은 빠른 속도로 비행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아주 먼 거리를 식별할 수 있으며 벌새의 날개짓을 어렵지 않게 셀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시력을 제공하죠. 또한 호크맨은 일반적으로 5톤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힘과 블랙 아담과 슈퍼맨의 공격도 거뜬히 견딜 수 있는 내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호루스의 발톱이 더해지면 그는 중력을 무시하는 N번째 금속의 힘을 이용해 지구 전체와 맞먹는 힘을 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마블 코믹스의 월드워 헐크 시절의 헐크와 동등한 힘을 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루스의 발톱으로 무장한 호크맨의 펀치는 슈퍼맨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호크맨은 자신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호루스의 발톱보다는 역시 N번째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그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고대 무기들을 주로 사용하죠. 그리고 N번째 금속으로 만들어진 무기들은 적의 회복 능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크맨은 상대방을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 무기들은 유령과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도 치명적인 공격을 날릴 수 있으며
호크맨 스스로 평범한 물을 성수로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뱀파이어와 같이 어둠에 속한 존재들과도 별 무리 없이 싸울 수 있죠. 또한 N번째 금속은 착용자에게 모든 마법을 막는 내구력과 손재주를 크게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호크맨의 공격은 고대 신들도 위협이 될 정도로 강력하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마법을 약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예 마법 캐스팅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할 수도 있죠. 또한 호크맨이 착용한 장비들은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독을 해독하고 착용자의 팔이 잘리더라도 순식간에 치료하는 강력한 치유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N번째 금속은 다중우주와 다른 차원을 비롯해 착용자의 전생까지 접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크맨은 이 능력을 이용해 전 우주에서 과거의 자신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군대들을 소환한 적이 있죠. 아톰 스매셔는 악당으로 활동하고 있던 할아버지 사이클로트론의 손자로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이어받으면서 특별한 능력을 얻었는데요. 그의 할아버지인 테런스 커츠버거는 사실 과거 울트라 휴머나이트에게 납치되어 원자 에너지 실험에 강제로 투입되었고 그로 인해 자체적으로 원자폭탄을 생성할 수 있는 사이클로트론이 됩니다.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울트라 휴머나이트의 부하가 된 사이클로트론은 이후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본토를 지키는 슈퍼 히어로 팀인 올스타 스쿼드론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요. 이 전투에서 사이클로트론은 아톰을 강력한 방사능에 노출시키면서 그를 초인적인 존재로 탈바꿈시켰으며 이후 스스로 울트라 휴머나이트를 데리고 대기권 밖에서 자폭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아톰은 사이클로트론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그의 코스튬과 비슷한 옷을 만들어 입고 슈퍼히어로의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사이클로트론의 손자인 알버트 로스슈타인을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는데요. 이후 외할아버지 사이클로트론의 영향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보유하게 된 알버트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멤버의 후계자들과 인피니티라는 슈퍼히어로 팀을 창립하고 뉴클론이라는 이름으로 히어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영웅적인 모험담과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아톰을 동경하게 된 그는 이후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에 합류하면서 아톰 스매셔가 되는데요. 재미있게도 평소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아톰 스매셔는 자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블랙 아담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해지죠. 그리고 아톰 스매셔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키를 최대 28피트까지 키울 수 있는데요. 이후 60피트까지 키를 키워 파워걸을 간단하게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떤 사이트에서는 100피트까지 자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톰 스매셔의 키는 한계가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아톰 스매셔의 키가 커지면 키에 따라 신체와 체중이 늘어나며 그만큼 강력한 내구력과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의 능력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물론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체에 큰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는 평소 28피트 정도의 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60톤이 넘어가는 탱크쯤은 가볍게 집어던지고 웬만한 총과 공격은 무시하는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블랙 아담과 신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그의 힘은 압도적이죠. 맥신 훈켈은 오리지널 레드 토네이도인 마 훈켈의 손녀로 태어났는데요. 그녀가 6살이 되던 해에 두 번째 레드 토네이도를 탄생시킨 티오 모로우에게 납치되어 그가 레드 토네이도를 만들 때 사용했던 나노바이트 기술을 주입받고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참고로 티오 모로우가 창조한 레드 토네이도는 마블 코믹스 비전의 모티브가 되는 캐릭터로 저스티스 리그를 파괴할 목적으로 투입되지만 이후 자유의지로 저스티스 리그의 멤버가 되는데요. 레드 토네이도보다 늦게 탄생한 마블 코믹스의 비전은 레드 토네이도와 비슷한 외모와 같은 안드로이드라는 점, 그리고 어벤져스를 파괴하기 위해 투입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흡사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레드 토네이도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전은 영화 어벤져스가 성공하면서 전 세계인이 알고 있는 인기 캐릭터가 됐죠. 아무튼 티오 모로우의 실험으로 맥신 훈켈은 6살 때 이미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지만 명량하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19세에 하버드에 입학하는데요. 성격과 달리 말주변이 없고 아는 것이 많았던 그녀는 점차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었고 그로 인해 쓸쓸한 학생 생활을 보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재채기 한 번에 할머니의 차고를 박살내고 무려 500피트 상공이 있는 토네이도 속에서 깨어나면서 자신이 바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맥신 훈켈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쓸쓸한 마음을 달리고 있을 무렵 그 당시 멤버 수를 확장하고 있던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의 가입 권유를 받는데요. 이 당시 파워걸과 미스터 테라픽이 맥신 훈켈에게 가입을 권유할 때 맥신 훈켈은 미친 듯이 수다를 떨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을 본 그들은 가입을 철회할 정도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맥신 훈켈은 무사히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사이클론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그녀의 수다에 질린 멤버들은 하나씩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도 같은 또래였던 스타걸과 친해지면서 사이클론은 쾌활하고 행복한 히어로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탄생한 사이클론은 바람을 소환하고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는 머리카락만 살짝 흔들릴 정도의 산들바람과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거대한 토네이도를 만들 정도로 바람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을 이용해 비행하거나 강력한 공기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 음파를 수집해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녀의 가장 큰 힘은 명랑하고 쾌활하며 끊임없이 쏟아내는 수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모습은 마치 마블 코믹스의 스파이더맨과 데드풀을 연상시키죠. 오늘은 호크맨과 아톰 스매셔, 사이클론의 기원과 능력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비록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영화 블랙 아담의 예고편에서 원작과 마찬가지로 호크맨이 슈트를 자유자재로 착용하는 모습과 아톰 스매셔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안절부절하는 모습에서 그의 급한 성격을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작과 마찬가지로 아톰 스매셔가 거대한 크기로 변신하고 사이클론이 바람을 조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닥터 페이트와 이들은 과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블랙 아담을 무사히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